안녕하세요, 호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남겼던 서평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서평 폴더에 가보면 263개의 글이 있어요. 그 263개의 글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올렸던 글은 역행자네요. 자청의 역행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요. 글쓰기라든지 이런 온라인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청에 대해서 곧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자청의 최근 책 역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역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나 순리대로 살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역행자를 읽고 나의 자의식을 해체해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에 도전해야겠다. 노산의 아이콘이 경단녀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같은 책을 쓰고 싶다. 나도 저자가 되고 싶다. 유전자 오작동을 피해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뇌 자동화를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곤의 방구석 서평단 PDF 책을 통해 역행자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최선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청이 추천한 역행자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게 된다면 언젠가 그를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호곤 안경. 지금은 제 블로그를 호곤 안경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놨어요. 취향의 발견. 제 취향을 발견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역행자 얘기 계속 들어갈게요. 하지만 순리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기에 아니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로 살아가고 싶은 요즘 만나게 된 책이 바로 자청의 역행자이다. 역행자의 저자인 자청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수성가한 청년을 줄임말이다. 그의 이름은 송명진. 초반에 책을 읽다 보면 명진아라는 내용이 나온다. 나는 자청을 2021년 알게 되었고 푸드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그의 전자책을 한 권 읽은 뒤 그의 글쓰기를 실천한 경험이 있다. 덕분에 그동안 여러 번 실패했던 브런치 작가의 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브런치는 블로그 플랫폼인데요. 이 네이버와 다르게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어요. 글을 한 3개 정도 올리고 그걸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블로그라서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만들고 싶어서 도전했고 그 자청의 PDF 책 초사고 글쓰기라고 있어요. 그걸 읽고 성공했습니다. 작년 얘기네요. 계속 서평 이어갈게요. 역행자를 읽다 보면 성공한 뒤에는 10%의 보상을 하라고 언급한다. 나는 자청의 전자책을 읽고 브런치 작가에 성공한 그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아니다. 그 29만원짜리 전자책을 사서 읽고 브런치 작가에 성공했으니 선불한 셈일까? 이런 게 자기 합리화인가 보다. 자청의 역행자를 읽다 보면 7가지 단계가 나온다. 이른바 역행자 7단계이다. 그동안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 자의식, 정체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다루었다. 역행자 7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자의식 해체. 2. 정체성 만들기. 3. 유전자 오작동. 4. 뇌 자동화. 5. 역행자의 지식. 6.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 역행자의 쳇바퀴. 역행자의 저자 자청은 각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절대 역행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내가 실패한 이유인 듯하다. 내가 잘하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역행자가 되려면 1단계에서 7단계를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는 경험치가 쌓이고 어느새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닮게 된다고 소개한다. 그가 권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다. 하루 2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것이다.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역시 진실은 간단하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 푹 쉬시고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간단한 걸 잊고 있다가 병원을 찾는다. 게다가 같은 일을 인생을 사는 동안 되풀이한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지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자의식 해체를 이룬 다음에는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한다고 소개한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가 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연료가 필요하듯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를 통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소개한다. 자청이 최근에 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오래 읽히는 책 하나를 쓸 거야.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했다. 그 생각을 오래 하고 다듬어 결국 역행자라는 책을 낸 것이다. 자청의 처음 정체성은 사업가였다고 한다. 그 뒤로 유튜버,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정체성을 바꾸며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일부러 큰 목표를 세우고 주위에 그 말을 떠벌리고 다닌다면 당신이 믿는 만큼 우주가 당신을 도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많은 똑똑한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정체성의 변화는 여러 계기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체성의 변화를 위한 이야기 5가지. 첫 번째, 너무 심한 가난이 계속돼서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없다라고 느끼고 정신 차리는 순간 새로운 다짐을 하며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 유튜버 신사임당의 얘기라고 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아빠에게 혼나는 느낌이 나서 읽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자기계발서들을 수백 권 읽고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며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기 암시를 스스로 걸 수 있다면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유도해보자.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씩 쓰거나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등 환경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100번씩 진심을 담아 소원을 써보는 행위는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이 된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밥 프록터가 말하지 않았나? 이 내용은 사실 돈의 속성 저작 김승호 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밥 프록터 내용을 추가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두뇌는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띈다.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내일 최적화를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는 천지 차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최적화해 뇌 자동화를 완성시켜야 한다.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자청은 20살 즈음에 IQ가 109였다가 29살에는 125, 34세 측정했을 때엔 136이었다고 한다. 내가 접니다. 호곤이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살포시 알려주던 IQ가 137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살다니 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뇌의 최적화가 아니라 중학교 이후로 후진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자청이 말하던 안경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웠다. 내 전공이기도 하지만 자청이 유튜브에서 추천한 책을 찾아서 읽던 지난 시간이 생각났다. 자청이 추천한 책을 읽고 서평을 PDF 책으로 엮어서 낸 적도 있다. 역행자 7단계의 3, 4, 5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링크 눌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직 북크크에서 판매 중이에요. 자기 생각의 오류를 인식하게 만드는 클로지 서평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청의 네이버 블로그 최신 글을 읽어보기로 하자. 핵심을 읽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위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3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지만 잘 읽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책도 광고하고 있고요. 광고를 좀 재미나게 한다고 할까요? 촌스럽지 않게 잘 광고하는 그런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인정해요, 저는. 인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다. 내가 43세나 되는 나이에 둘째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낳아 지금 3살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믿기지 않는다. 2020년에 태어난 둘째는 코로나와 인생을 함께한 녀석이다. 둘째가 태어난 덕분에 외출을 좋아하는 나는 육아와 코로나 콤보가 겹쳐 꼬박 2년이나 집콕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함께 온다. 죽으란 법은 없다. 코로나로 힘겨워하던 중에 이웃수가 200명밖에 안 되던 내 블로그가 지금은 2788명의 이웃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은 2792명이네요. 네,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친구 이웃분들은 교류가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 글만 올리고 댓글을 달러 잘 안 다녀요.
가끔 제가 관심 있는 분들, 이웃하고 댓글 한두 개 달고 이런 쪽이라 아주 교류가 왕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피드에 뜬다거나 하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육아가 끝나고 많이 한가해지는 시간이 오면 아마 하나하나 댓글을 달면서 그때 그랬었지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웃분들 사랑합니다. 저 아이들이 좀 20살 될 때 만나요. 지금 3살이니까 막내가 17살, 17년 더 해야 20살이겠네요. 17년 뒤에 만납시다. 건강하세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역행자를 읽고 나의 자의식을 해체해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에 도전해야겠다. 노산의 아이콘이 경단녀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같은 종류의 베스트셀러 책을 쓰고 싶다. 나도 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어요. 유전자 오작동을 피해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뇌 자동화를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곤의 방구석 서평단 PDF 책을 다시 읽고 역행자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최선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청이 추천한 역행자의 챗바퀴를 계속 돌리게 된다면 언젠가 그를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지그지글러가 한 말인데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게 요즘에 조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서 요즘 쓰는 글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독서를 했어요. 13개 공감해 주셨고요. 배신디디님 제가 정말 유일하게 교류하는 멋진 이웃님이세요. 여자 쌍둥이 2명 그리고 둘째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글을 남겨주셔서 그분의 생활도 공감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육아가 쉽지 않아요. 예. 저는 결혼 전에는 결혼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 못하는 여러 사정도 있고 네, 대단하십니다. 정상에서 만나요. 그때 얘기해요. 자, 메신디디님, 마자 형님 반갑습니다. 기본. 마자 형님도 반갑고 메신디디님, 슈필라움이라는 2578명의 이웃을 갖고 계세요. 저랑 좀 비슷한 숫자라서 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이웃이 늘어나는 그거에 감사하는 메신디디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서평 역행자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기만 해도 13분이 걸리네요. 혼자서 읽으시는 분도 꽤 걸리겠네요. 제 글을 좀 짧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곤이었습니다.